안녕하세요. 중개실무 PT 정진숙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는요,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매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매물 받기, 광고 올리기, 손님 응대하기, 브리핑하기, 계약서 쓰기. 그런데 일을 그냥 하면 일은 많이 하는데 계약은 적습니다. 같은 행동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순 노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계약을 만드는 전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중개업 그냥 하지 마세요. 매물을 그냥 받지 마세요. 광고 그냥 올리지 마세요. 손님에게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인데 그냥 하면 일만 많아지고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일 하는 평범한 행동을 계약으로 이어지는 전문 중개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김 PD와 같이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물 받고 광고하고 손님 응대하는 건 공인중개사라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맞아, 다 하는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다 하는 거야. 누구나 하는 방식으로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이를 못 느껴. 고객이 느끼는 건 딱 하나야. 이 중개사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이 중개사는 내 문제를 정확히 봐주는 거야? 이 중개사는 맡기면 안전한가? 이 느낌이 생겨야 계약으로 연결이 돼. 대표님,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매물을 그냥 받지 말고 진단해서 받자. 많은 중개사들이 매도인이 전화가 오면 이렇게 물어봐. 몇 동 몇 도신데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데요? 언제부터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필요한 질문이야. 이건 접수야. 진단이 아니야. 접수와 진단은 뭐가 다른가요? 접수는 정보를 적는 거고 진단은 계약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야. 예를 들어 아파트 매물을 받는다면 가격만 보면 안 되고 현재 같은 단지에 있는 경쟁 매물, 최근 실거래, 매도인의 급한 정도, 잔금 가능 시기, 전세 승계 여부, 수리 상태, 향, 층, 동선, 매수자가 좋아할 포인트, 이걸 한 번에 봐야 해. 그럼 매물을 받는 순간부터 이 물건이 팔릴 물건인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매물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장 안에서 그 물건의 위치를 잡아주는 사람이야. 매도인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내 집이 제일 좋아요. 가격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해요. 그때 중개사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광고만 올리면 그 매물은 오래 묵을 가능성이 커. 대표님,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해. 사장님, 이 물건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단지에 경쟁 있는 매물이 몇 개가 있고 최근 거래 기준을 보면 매수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은 가격과 잔금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단순히 올리는 방식보다 장점을 살리고 걸림돌은 미리 정리해서 매수자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도인이 느끼는 게 달라져. 이 사람은 그냥 광고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 물건을 전략적으로 봐주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 광고인가요? 맞아. 광고도 그냥 올리면 안 돼. 많은 분들이 광고를 이렇게 써. 역세권, 초품화, 남양, 급매, 추천 매물, 입주 가능. 그런데 이런 말은 너무 많아. 고객은 이런 단어만 보고 움직이진 않아. 그러면 광고에는 뭘 써야 하나요?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해. 예를 들어 매수자는 이런 걸 궁금해해. 왜 이 집을 봐야 하는지, 가격은 적정한가? 아이를 키우는 건 좋은가? 출퇴근은 괜찮은가? 관리비는 어떤가? 수리는 얼마나 해야 하나?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나? 지금 사도 괜찮은가? 광고는 예쁜 말이 아니라 고객의 불안을 줄이는 글이어야 해. 광고가 홍보문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지여야 하는 거네요.
정확해. 광고는 많이 올리는 것보다 제대로 올리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쓰는 건 약해. 남양, 로얄층, 금매, 추천 이렇게 바꿔야 해. 이 집은 채광이 중요하게 보는 분께 적합합니다. 거실과 안방 방향이 안정적이고 생활의 동선이 단순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현재 같은 단지 안에서 비교할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가격과 조건을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고객의 느낌이 깊이가 달라지지? 그럼 광고를 잘 쓰려면 중개사가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아야겠네요. 맞아. 광고는 매물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고객이 머릿속에 묻고 있는 질문에 미리 답을 해주는 글이야. 그래서 광고를 잘 쓰는 중개사는 고객 응대도 잘하게 돼. 왜냐하면 이미 고객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브리핑인가요? 맞아. 브리핑은 그냥 설명을 하면 안 돼. 손님이 집을 보러 오면 많은 중개사들이 이렇게 말해.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는 주방이고요. 여기는 팬트리이고요. 방은 3개고요. 화장실은 2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고객이 봐도 다 아는 정보야. 맞아요. 고객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중개사의 브리핑은 보이는 걸 읽어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놓치는 걸 해석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고객이 거실을 보고 있을 때 중개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해. 이 집은 거실 폭이 안정적이라 소파와 TV 장의 배치가 편안합니다. 다만 주방의 수납을 중요하게 보신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해요. 아이가 있는 세대라고 하면 등하교의 동선과 엘리베이터의 이용 흐름까지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이 집을 보는 기준이 생겨. 대표님, 그러면 중개사는 집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네요. 맞아. 고객은 집을 보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 좋은 중개사는 이 집 좋아요만 말하지 않아. 이 집은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는 집까지 말해줘. 그게 신뢰야. 그럼 단점도 말해야 하나요? 당연히 말을 해야 해. 단점을 숨기면 계약 전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계약 후에 문제가 돼. 단점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 단점이 감당 가능한 단점인지 대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야 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 집은 수리 비용은 조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격대에서 면적과 동 위치를 같이 보면 실거주 목적의 고객에게는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중개사를 믿게 돼. 그래서 중개업도 다르게 하자는 거지. 매물 접수, 광고, 브리핑 이 3가지는 누구나 해. 그런데 그냥 하면 고객에게 흡수가 되지가 않아. 고객의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야. 고객에게 흡수되는 중개. 이 표현 좋네요. 중개사의 말이 고객에게 흡수가 되려면 정보만 주면 안 되고 해석을 줘야 해. 기준을 줘야 하고 결정할 이유를 줘야 해. 대표님, 그럼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려면 공인중개사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매물을 받을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가격, 경쟁 매물, 실거주, 잔금 조건, 수리 상태, 입지 상점, 고객 타겟 7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둘째, 광고를 쓸 때 고객의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이 집은 누구에게 맞는가? 왜 집을 봐야 하는가? 비교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광고를 쓰시고요. 셋째, 집을 보여줄 때 장점만 말하지 말고 선택의 기준을 말하세요. 고객님은 실거주시라면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이 조건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자녀가 있다면 이 동선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객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전문 상담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오늘 핵심은 이거네요. 중개업 그냥 하지 마세요. 매물은 접수하지 말고 진단하세요. 광고는 올리지 말고 고객 질문에 답하세요. 브리핑은 설명하지 말고 선택 기준을 잡아주세요. 맞아. 공인중개사의 실력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야.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바꾸느냐에서 드러나 매물 하나를 받을 때도 광고 한 줄을 쓸 때도 고객에게 집 하나를 보여줄 때도 그 안에 중개사의 실력이 들어가야 해. 그때 고객은 이렇게 느껴. 아, 이 중개사는 다르다. 이 중개사에게 맡기면 정말 안전하겠구나. 아, 이 중개사와 계약을 하고 싶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오늘부터 중개업을 그냥 하지 마세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계약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개사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르게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로 김 PD와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 PD 고생했어.